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만 남은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에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지금 이뤄지게 됐습니다. 최종 변론 후에 2주 안에 헌재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종 변론 후 11일 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주 뒤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쯤으로 점쳐집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언급이 됐었고 여러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많이들 기억하시는 거는 선거법 위반 문제였지만 그거 말고도 그 당시 한나라당 등에서 경제도 파탄시켰다 이런 이유까지 여러 가지를 되게 탄핵 소추 사유에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죠. 근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월 3일, 4일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불법 계엄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어차피 형법상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론 종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고까지 시간이 10일, 15일 이걸 확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더 짧으면 짧았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대체로 나오는 얘기는 3월 초순 중순인데 그래도 10일은 좀 넘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면 이제 3월 7일이나 3월 14일이 둘 다 금요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둘 다 선고가 금요일에 났었거든요. 금요일에, 예. 그래서 금요일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근데 그런 관측이 나오는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파면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금요일에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때 모여가지고 굉장히 또 크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어서 금요일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물론 헌법재판관들의 의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관측들도 한편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인 날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 최후 진술을 직접 작성 중인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 추가 계엄이나 보복 인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피청군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에 좀 반박을 해서 직무에 복귀를 해도 큰 국정 혼란이 없을 거다. 보복 인사 같은 건 없다. 추가 계엄도 없다. 이 부분 강조할 것 같고요. 또 이익이 더 된다. 본인이 복귀를 하는 것이 이 트럼프 행정부도 들어섰는데 복귀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분명하다. 이 점을 강조할 것 같다고 저희 취재 결과 그렇거든요. 홍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메시지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간이 많이 주어진 만큼 예. 대통령이 최종 변론, 최종 진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국민들이 좀 놀란 그런 점은 물론이고 특히 탄핵 심리하는 과정에서 홍장원이라든지 곽종훈 사령관 등의 어떤 조작, 공작 이런 부분도 밝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기각했을 때 본인이 어떤 국가,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사실 굉장히 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그 국가 간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 때문에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또 핵 공유 등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이 지금 기존의 어떤 한미 핵 공유 어떤 협정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역할을 분명히 좀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점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 교수님.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복귀를 하지 않으면 직무 정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조기 대선도 치러야 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익이 더 크다. 복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좀 강력한 한방이 될까요? 아니요. 한방은 없을 것 같고요. 단호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했던 말 또 할 거예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본인 말로 모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 반박하는 사람들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해요. 그럼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 할 것 같으면 나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헌재에서 나온 변론 내용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내용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몇몇 김용현 예를 들면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뭐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근데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영상도 너무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최후 변론을 몇 시간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말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건 조작이다, 공작이다 이런 얘기 할 거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분명히 선거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또 꺼낼 겁니다. 그런 그것 때문에 개몽령 얘기를 또 할 거고요. 예. 그게 과연 이게 설득력 있게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최후 변론을 시간 제한 없이 지금 다 하도록 해줬거든요. 예. 그게 뭐 올해 한다 한들 크게 헌재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의원들도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는요. 장동혁 의원과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주말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결국에는 이 여야 모두 네. 탄핵 심판 막바지 새 대결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몇 주 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집회를 열겠다라고 좀 선언을 해서 석 달 만이죠. 그렇죠. 석 달 만에. 그래서 진짜 그 앵커 말씀처럼 새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독교 단체의 집회는 대전 집회가 막 굉장히 큰 정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자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이제 중원으로 온 겁니다. 대전의 어떤 열기를 통해서 3월 1일 날 3.1절 집회가 또 예고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 집회의 바람 여부에 따라서 3.1절의 어떤 집회의 규모가 예상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3.1절 집회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징검다리의 중원의 어떤 세를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 맞서서 또 민주당은 혹시 새해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린 게 아니냐라는 일부 그런 보도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모이는 이유는 굳이 세대결보다도 이제 곧 있을 조기 대선의 이제 뭐 가동이랄까요? 유세에 대한 어떤 가동 그런 점검 이런 차원도 있어서 아마 내일 좀 굉장히 찬반 집회가 시끄럽게 양쪽에서 어떤 세대결의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된 주제 다뤄봤습니다.